자, 저번에 우리가 테사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 테사. T-E-S-A. T는 thinking, 생각, 머리 글자. E는 emotion, 감정, 느낌. 네, 머리 글자 E. S는 말, 스피치. S, 머리 글자. 마지막 A는 액션, 행동하는 것. 이 네 가지에 대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머리 글자를 따서 테사. 이 테사를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반복해버리면 그때 쓰는 우리의 능력이 초능력이라고 그랬잖아. 초능력. 만약에 본인의 가치가 저번에 성취라고 그랬거든. 본인의 가치가 성취인데 그 성취를 위한 끊임없는 반복적인 생각을 해버리고 반복적인 느낌을 일으켜버리고 반복적인 말을 해버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해버린다면 그 태사의 반복은 결국은 뇌의 전용 신경회로를 만들지. 그 전용 신경회로가 우리의 뭐를 만들어버린다? 신념.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느낌을 가져버렸으니까 나는 그 태사에 의해서 내가 가치 1번으로 생각했던 성취라는 삶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전체성을 가지고 신념을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테사를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통제당한다 그랬거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잖아. 우리 뇌 전형신경회로 만드는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가? 두 가지지 크게 보면. 하나는 충격을 주는 거야. 이거 우리가 감정 정서다 말이야. 아까처럼 2층에서 뛰어내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이거는 충격이잖아. 강한 정서잖아. 충격을 주게 되면 그건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이 긍정적인 자극이든 부정적인 자극이든 충격적으로 들어온 건 뇌에서 지울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았던 충격적 자극이 들어오면 그건 긍정적 충격 자극이잖아. 그걸 지워질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나의 성취 경험이 되어버리겠지.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충격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부정적 충격.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자면 자기가 심한 폭행을 당했다. 그것이 언어적인 것이었던 신체적인 것이었다. 그 폭행에 의해서 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내 존재에 어떤 상실을 가져올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단 1회에 뭐를 형성해버려? 전용신경회로를 형성해버린다. 자, 전용신경회로를 형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 충격적인 자극을 주는 것. 자, 두 번째는 그럼 뭘까? 두 가지가 있댔잖아. 두 번째는 바로 끊임없는 반복이지. 자,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뭐한다? 믿음을 만든다. 우리는 그 믿음에 통제당한다. 그래서 우리 뇌가 가진 별명이 뭐야? 착각의 챔피언. 아, 왜 착각의 챔피언인가 보니까 그 무엇이든이라고. 그 무엇이든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관계도 없다 이 말이야. 옳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도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 무엇이든 반복해서 들어와 버리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뭐?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에 통제당하는 착각의 챔피언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몸으로 훈련하는 것과 마음으로 훈련하는 것, 그러니까 심상, 이미지 트레이닝, 이것의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몸으로 하는 게 약간 높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거의 80에서 90% 가까운 효과를 낸다. 그럼 왜 그럴까? 결국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건 뇌에 뭘 만드는 과정이야? 전형신경회로 만드는 과정이지. 근데 그 전형신경회로 만드는 게 우리 뇌는 두개골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직접 못 만나거든. 무슨 감각? 5가지 감각, 이걸 오감이라는 그런단 말이야. 오감적으로 제공되는
자극과 정보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제 경험이든 가상적 경험이든 처리하는 과정은 꼭 같다. 그래서 전용 신경 회로를 만들기만 한다면 그것이 몸으로 하는 것이든 심상으로 하는 것이든 꼭 같은 효과를 낸다. 오, 중요한 얘기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전용 신경 회로에 의해서 신념이 형성되니까 만약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 있어라는 이 신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공신념이라고 해. 성공신념. 난 무엇이든 안 돼. 하는 것마다 망해. 재수가 없어. 나는 운이 안 따라. 그래서 난 해도 안 돼. 라고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제한 신념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공신념과 자기 제한 신념은 전혀 반대잖아. 근데 그 반대인데 실제로는 공통된 게 있지. 뭐냐면 느낌이라는 게 있대. 성공신념을 가진 사람은 성공에 대한 확실한 느낌이 있다.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실패에 대한 뭘 갖고 있는 거야? 확고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신념을 확고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다. 그러면 우리 삶이 봐봐. 성공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제한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도 실패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야? 자기 제한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해. 호기심과 실험정신이 없어. 자기를 제한했으니까 경직성을 갖고 있잖아. 경계가 좁혀져 있단 말이야. 쿠션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 그거 자기 제한이잖아. 그럼 자기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세상과의 그런 연결이 약해지거나 차단되어 버리니까 외부의 그런 자원과 에너지를 자기하고 연결 못 시키니까 수많은 기회와 멀어져 버리지. 그러면 지금 현재의 속박된 그런 삶에 통제당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성공신념을 갖고 있다는 건 뭘까?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까? 나는 할 수 있어. 난 성공할 거야. 나는 도전정신을 갖고 있잖아. 호기심과 실험정신을 갖고 있잖아. 경계가 많이 열렸으니까 안전지대 사이즈가 넓다는 거야. 쿠션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외부 자원들과 그것이 결과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일단 뭐 하려고 해? 계속 연결하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한 건 하나 있어. 자기 제한신념을 가진 사람보다 성공신념을 가진 사람이 실패를 더 많이 해. 그런데 차이가 있지. 이 사람들은 자기 제한신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로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쪽은 뭐야? 그 수많은 실패들을 끊임없이 뭐해? 피드백하지. 끊임없이 피드백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취하는 삶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신념에 의해서.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면 본인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걸 한번 이제 본다면 어떨까?